경기 시작하면은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서 금액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전만 10경기예요. 볼티모어 경기도 수입전이고요. 필라델피아 수입전, 신시내티 수입전, 템파베이 수입전,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전도 수입전이고, 미네소타 수입전, 컵스 수입전, 샌프란시스코 수입전, LA 에인절스 수입전, 샌디에이고 수입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샌디에고 경기가 비가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진행이 되는데 한 7, 8회쯤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경기 시작 후 그때부터 비 소식인데 일단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는 네, 강수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애틀랜타 경기도 마찬가지로 2시간에서 3시간쯤 사이에 100% 확률로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끝까지 결과도 못 보고 아쉽게 될 바에 그런 경기 배팅 안 하는 게 맞죠. 이미 100%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비는 어쨌든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경기는 이미 오늘 또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수입전들까지 또 감안을 하면은 건드릴 수 있는 좀 그래도 확률상으로 수입전이란 변수를 제외하고 건드릴 수 있는 경기가 휴스턴 경기, 그 다음에 토론토 경기, 그 다음에 애리조나 경기,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경기, 이렇게 4개 정도가 사실 승패로 접근할 때는 수입전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경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승패보다는 언오버로도 틀을 갈 생각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도 머리를 많이 좀 쥐어 짰어요 오늘. 자, 하나씩 봐보면은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요거는 어제 또 제가 주력으로 텍사스 언더를 드리면서 이제 경기를 저도 이제 시청을 좀 집중해서 또 했던 경기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어제 파레데스도 그렇고 워커도 그렇고 타격감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휴스턴이 어제 졌던 이유가 수비 실책이었죠. 페냐이 미친 새끼가 1루 견제 잡힌 거를 갖다가 2루 송구 크리스찬 워커가 때렸는데 그거를 못 잡으면서 외야로 그 공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면서 그 1사 주장 없는 상황이 될 게 이제 무사 3루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기가 좀 터져버리는 어 이제 시발점이 되었던 실책 파티였죠. 그 다음에 3루에서 파레데스 성급하게 대시하다가 포구 제대로 안 되고 그거 공 떨어뜨리면서 한 점 주고 다시 말로 돼버리고 이러면서 내야 수비에서의 자멸이 휴스턴이 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콜이 개 병신이었어요 진짜 어제. 이 바깥쪽의 공을 하나도 안 잡아주면서 어제 이제 휴스턴 감독도 그렇고 텍사스 감독도 그렇고 심판 콜에 서로가 불만이었어요. 바깥쪽을 안 잡아주니까 좀 타이트하게 경기가 가다 보니까 뭐 공격할 때는 닥치고 있다가 또 수비할 때가 안 잡아주면 연병을 떨었었거든요 오늘 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심판 또 억가가 좀 이제 선발 투수를 좀 어렵게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선발 투수들이 어거지로 잘 막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라이터랑 그 다음에 발데즈 나옵니다. 이 발데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좌투수고 그리고 라이터는 우투수인데 좌우가 갈리게 되는데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 타율 자체가 이번 시즌에 기록되고 있는 수치가 한 2할 2푼대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OPS 같은 경우도 0.639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좌투 상대 강점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뭐 가르시아나 시미언이 의외로 좌투 상대로 그나마 좀 더 치는 편인데 표본수가 적어갖고 이것도 신뢰를 하기가 어렵고 사실 좌투 상대로 텍사스는 좀 찌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발데스가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피칭 자체도 퀄리티 스타트 수준의 피칭을 제가 발데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즌 초에도 실제로 좀 안 좋은 피칭을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또 나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텍사스 라인업이라면은
네, 7이닝까지도 기대를 할 수도 있고 6이닝만 던져도 무리가 없어요. 왜 어제 경기에 휴스턴이 불펜을 던졌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제 필승조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발데즈가 6이닝만 던져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기고 헤이더, 아브레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대기해서 오늘 경기 지원을 좀 해줄 경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렇다 보니까 오늘 텍사스보다는 휴스턴 쪽으로 정배당이 나왔는데 텍사스도 어제 드디어 이제 마틴이 복귀를 했습니다. 마틴이 복귀를 했고 불펜 잭슨 같은 경우도 지금 로스터 인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오늘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스트롱이 부진했지만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마틴이 돌아오니까 오늘 나도 가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연투를 할 수 있는 자원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텍사스도 불펜이 좀 충분해요. 오늘 거기에 라이터의 9위는 죄송해요. 제가 기침 좀 세게 할게요. 마이크 좀 끄고 가래가 끼네. 아무튼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에 불펜 자원에서 안 밀리고 라이터 같은 경우 죄송해요. 라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9위 자체에서는 오히려 발데즈보다 앞섭니다. 97, 8마일까지 나오고 거의 100마일에 가까운 공을 던지는 빠른 공을 던지다 보니까 휴스턴이 지금 타격감을 맞추지 못할 타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제 알투베 그 다음에 알투베 카라티니 그 다음에 데벤조 스미스 한 요까지 아유, 150 감사합니다.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라인업이 생각보다 이 라이터 주니어의 공에 이제 타이밍을 못 맞출 라인업이 꽤나 있어요. 예, 꽤나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점수 내는 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연승 감사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도 라이터 주니어가 대량 실점을 할 정도의 라인업에서의 어떤 그런 연쇄작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구종별로 좀 체크를 다 했고, 그렇다 보면은 라이터도 5이닝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경기는 불펜 싸움에서 또 승부가 갈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보다 오히려 더 어제도 점수 안 나야 되는데 사실 저는 마흐리라는 선수를 원래 안 믿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필라델피아 팬이었었고 얘가 신시내티 있을 때도 그랬고 필라델피아 있을 때도 그랬고 마을이 어디 싸돌아다닐 때마다 제가 얘는 꼽히지 못한 원석이라고 제가 좀 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체인지업도 사실 구위적으로 볼 때 플러스 피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패스트볼의 커맨드가 먹어 살리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라이터는 더 이제 9위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원인데다 휴스턴이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페냐도 어제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휴스턴도 정배당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냐라고 보기에는 투수력 말고는 사실 타격에서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지금 어제 경기에서 분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홈에서 지금 경기를 지금 하면서 휴스턴이랑 최근 7일 동안에 OPS가 0.72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타율은 휴스턴 2할 6푼대고 오히려 텍사스는 2할 2푼대인데 OPS가 비슷하다. 왜? 그 장타 때문에 결국 어제 그것도 홈런 때문에 점수가 벌어진 거였죠. 실책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점수가 홈런이었었고 어제 원바운드 단장 넘어가는 그라운드를 2루타 자체도 지금 양 팀에서 3개인가 합쳐서 나올 만큼 이 장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결국 오늘도 한 방을 누가 허용하냐 안 하냐 요건데 발데즈가 지금 이번 시즌에 이 피홈런 수치 자체도 굉장히 관리가 그러니까 슬러그 자체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평년 이제 수준보다 커리어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0.3대 후반으로 형성이 되면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실점이 없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오늘 점수 많이 내는 건 많이 내는 경기라고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볼티모어랑 워싱턴 이것도 어제 오버 맞췄죠. 1회부터 터졌습니다. 카일 힙슨 개 털렸습니다. 진짜로. 이제 중견수의 수비 타구 판단 미스로 이제 멘탈이 좀 나간 건지 그거 한 번에 그대로 무너졌어요. 정말로 개판 털리면서 6점 주고 그 이후에 찰리 모튼 그대로 올리면서 경기가 흘러갔는데 찰리 모튼이 의외로 잘 막아주면서 생각보다 이게 점수가 굳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펜에서 결국에는 워싱턴이 또 이제 홈런 이제 한 방으로
오버를 확정 지었고 이후에 워싱턴이 불펜을 던지면서 이제 볼티모어가 좀 추격을 하면서 경기가 더 추가 득점이 9회까지 나면서 이제 개오버 경기로 끝났던 경기죠. 오늘 경기 소로카 대 애플린인데 저는 이 경기에 또 워싱턴의 수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애플린 구위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커터 구속 같은 경우도 커터 그 다음에 싱커 구속이 89마일, 90마일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신 92마일에 한 1마일에서 1마일 조금 더 정도로 이 평균 구속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번 시즌에. 거기에다가 지금 그 특유의 주무기인 이 커브볼도 저번 경기에 던지는 거 보니까는 좀 몰리는 공도 나오고 있고 애플린의 피칭이 지금 조금 불안해요. 요새 보면은 지금 ERA 대비 좀 성적이 좀 오히려 안 좋고 오히려 이닝 소화가 지금 문제긴 한데 구위적으로는 소로카가 훨씬 괜찮습니다. 이 시즌 초 출발했을 때 뭐 하루 평균 구속 뭐 94마일 수준이지만은 뭐 계속해서 93, 4마일을 던졌던 소로카가 요새는 1회부터 96마일을 꼽으면서 힘을 좀 주고 있어요. 실제로 소로카의 직구는 회전수가 2,500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 직구 회전수가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해당하는 직구 회전수거든요. 볼이 얘 팔각도 때문에 포신 패스트볼인데도 무브먼트가 느껴질 정도로 회전수로 인해서 볼의 이제 움직임이 좀 좋은 편입니다. 수로카가. 네,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또 9.5점의 기준점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볼티모어도 제가 저번에 분석하면서 또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빠른 공에 대해서 특히 이제 포신 페스티벌에서 대응이 되는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그게 어제 홈런을 쳤던 잭슨 할러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어 앤더슨 그 다음에 마운트 캐슬 오닐이야 오원 요렇게 상위 타선 중심 타선에 있는 애들이 포신 페스티벌이 좀 대응이 돼요. 결국 오늘 경기에서 좌타 상대로 소로카의 이 슬라이더죠. 이 낙차폭이 굉장히 큰데 이 슬라이더가 몸 쪽으로 떨어졌을 때 그게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오늘 경기 불펜 자원이 좋아요. 근데 소로카가 지금 계속해서 5이닝을 못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5이닝을 버텨주면은 오늘 루틀리지부터 시작해갖고 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누구야 펠은 못 나올 것 같고 뭐 피네건 나올 수 있고요. 아무튼 필승조들이 어제 이제 안 나왔던 애들 빼고는 이제 오늘 웬만큼 다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1차전에 썼던 투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워싱턴도 불펜 좋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불펜에서의 성적이 지금 이번 시즌에 꽤나 지금 이번 시즌이 아니죠. 최근에 꽤나 괜찮습니다. 뭐 루틀리지, 피네건, 그다음 헨리랑 그다음에 로드, 그다음에 차핀까지 아마 이제 페르가 이제 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던졌다 보니까 이제 오늘 좌완 자원으로는 차핀을 채택할 거예요. 근데 차핀도 지금 1점대 이하로 잘해주고 있죠. 물론 이제 비자책으로 들어갔던 실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래도 나름 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불펜진 따져보면 워싱턴도 안 밀려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도 오늘 쓸 수 있는 게 불펜에서는 이제 베이커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승조급 활약을 해야 되는 지금 뭐 아킨이라던가 바티스타 그다음에 소토 요런 애들이 오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펜진 싸움에서 서로 해볼 만한 건 맞지만 지금 워싱턴의 타격감이 올라온 거를 막을 수 있냐 애플린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애플린의 공을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표적으로도 충분히 워싱턴이 칠만해요. 또 투심 페스트볼이라면 또 워싱턴이 입맛을 다시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당연히 오버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불펜에서 서로가 힘을 좀 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입전이지만 저는 워싱턴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고 수입전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조금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경기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랑 스킨스 이것도 제가 또 필라델피아의 이제 골수 팬이라고 해야 되나? 5년 됐으면 좀 그런 팬으로서 이 아델이라는 친구의 콜업을 또 기다리기도 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리그에서 고등학교 당시 미국 전국구 투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전국구 대회에서도 이름난 그런 선수였었고, 당연히 메이저리그 지금 전체 파이프라인 랭킹 40위권 선수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유망주 랭킹 필라델피아 파밍 시스템 2위에 해당하는 투수입니다. 1위는 투수 또 한 명 더 있는데 얘가 2위예요. 2위. 근데 얘도 이제 빠른 공은 최대 100마일이지만 이제 한 96마일 정도 선에서 공을 던지고 굉장히 키가 큽니다. 정통 우완 투수인데 내려 꼽는 게 이제 폴 스킨스급으로 좀 내려 꼽는다고 봐야 돼요. 이제 빠른 공,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지업 요렇게 공을 던지는데 제구가 조금만 더 안정되면은 진짜 할만합니다. 오늘 웰컴 투 MLB 사실 당할 만한 선수도 오닐 크루즈, 레이놀즈 2명 빼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의외로 진짜 할만해지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폴 스킨스가 이번 시즌 작년 많지는 못해요. 이닝 소화 능력도 그렇고 지금 피츠버그 불펜 올라와가지고 폴스킨스에게 똥 치운 게 아니라 폴스킨스의 똥을 이제 끼얹는 그런 경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지금 5월달에 폴스킨스가 17이닝 동안 볼넷만 11개를 내주면서 제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당 이제 4개 내지 3개 골에 볼넷을 좀 내주고 있다 보니까 이닝을 길게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보더라도. 그러면은 오늘도 점수가 당연히 많이 안 나겠죠. 사실 폴 스킨스한테 어떻게 피처벽을 에이스고 전국구 에이스인데 어떻게 필라델피아가 또 점수를 많이 내겠습니까? 사실 많이 못 내겠죠. 근데 불펜에서 터지가지고 계속 오버나는 경기 양상 이제 1차전에서 보셨었고, 오늘도 스킨스 내려가고 아벨 어떻게 터지는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접근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이런 거는 배팅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몇몇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죠. 유망주 데뷔전, 그 다음에 비 오는 경기, 불펜 데이, 아니면 선발 발표 안 난 경기, 수입전, 이런 것들은 제가 배팅을 안 합니다. 요것도 저는 또 하필이면 필라델피아 팬이라서 팔이 또 안으로 굽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구매를 여러분들께도 권장드리지는 사실 못합니다만, 저는 진짜 이거 필라델피아가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아벨의 볼질만 없으면은 한번 피츠버그 묶어볼 만하다 라고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물론 이제 언더를 생각은 하긴 해야겠죠. 언더를 생각은 하기는 해야 될 거고, 그나마 이게 필라델피아 홈이고 해서 이게 피츠버그 홈이었으면은 아마 7.5점 줬을 거예요. 7.5점. 그나마 이게 필라델피아 홈이라 가지고 8.5점 줬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언더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 경기. 그다음에 요거는 뭐 저는 어제도 애틀랜타를 봤는데 이걸 역전패를 또 당합니다. 이거 좀 희한한데 저는 일단은 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배팅을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오늘은 애틀랜타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진짜로 역전패 안 당하지 않을까. 어제는 역전패 당할 만한 명분은 있었어요. 이글레시아스랑 그 다음에 에르난데스가 못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연투로 인해서. 그래서 버머라든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버머, 데로산토스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건데 걔네들의 생각 이상으로 많이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패가 나온 건데, 이제 오늘은 슈엘렌바흐 이후에 필승조들이 대기하고 있는 날이고, 이제 베이오의 제구 난조가 좀 거슬리게 되다 보니까 보스턴의 타격보다는 지금 애틀랜타 올슨이나 어제 오주나 그린몬스터를 넘기는 장애 홈런을 때려버리는 미친 비거리의 장타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애틀랜타의 타격감이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황에 슈엘렌바흐가 훨씬 더 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데버스도 몸쪽 슬라이더 떨어지는 공에 삼진 쳐먹는 거 그거 보니까 슈엘렌바흐도 사실 그거 비슷한 공 던지거든요. 그 이제 무브먼트가 횡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 커브를 던지는데 그거에 또 당할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면 오늘 쉽지 않습니다. 보스턴도. 네. 물론 이거 비가 옵니다. 경기 중간에 비 오는 거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토론토랑 디트로이트, 베리오스랑 조브입니다. 이 베리오스의 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달렸죠. 사실 어제 경기도 디트로이트 타선이 막히면서 토론토가 이거를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8회 9회 불펜들을 공략을 하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 디트로이트의 타격이 또 이렇게 침묵할 거라 보기는 지표상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지금
하비에르 바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켄스트리, 라일리 그린, 그다음에 뭐 톨킨슨, 스위니, 토레스 뭐 등등 다 해가지고 타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토론토는 드디어 살바도르 페레즈가 아니라 이 산탄데르를 드디어 빼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는지, 산탄데르가 어제 대타로 나와가지고 네, 볼넷 하나 얻어주는 거 말고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장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빠질지 사실 그걸 두고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베리오스가 또 볼질을 하면서 네, 실점 가능성은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선제 실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선제 득점 가능성이. 그렇게 치면은 산탄데르가 중간에 삽질해주면 땡큐겠죠. 디트로이트가 정배당 어차피 받았을 거고.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쪽지는 보내드렸습니다. 4연승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좀 보면은 결국에 베리오스의 이 볼질 때문에 결국 또 다시 한번 위기가 자초할 수 있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장타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필승조들이 무너진 거라 가지고 그게 데미지가 좀 있어요. 베스트도 그렇고 홀튼도 그렇고, 브레스키도 원래라면 마무리 보던 애였는데 올 시즌 안 좋아갖고 좀 밀려난 건데, 한입픽까지 거의 필승조를 지금 디트로이트는 지금 사실상 거의 다 꺼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 크넬이라던가 아니면은 브레비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 외에 뭐 리까지 필승조로 끼우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오늘 경기 좀 연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토론토도 이거를 다 끄집어 썼다라는 것이 이번 경기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리틀이 나왔다라는 게 진짜 큰 것 같거든요. 리틀이 사실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타이트한 경기를 하게 되면 리틀이 나와도 1이닝만 던지고 다 들어가면은 감사합니다요. 얘가 2이닝 던지면 2이닝이 막혀버리거든요, 정말로.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리틀까지 꺼내서 써버렸고, 연투를 해서 못 나옵니다, 리틀이. 리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틀의 헛스윙률은 불펜 리그 1위예요. 50%가 넘어가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휘 퍼센테이지가. 근데 오늘 경기 연투로 못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그린, 뭐 지금 못 나와 체드 그린까지 해가지고 아마 기용이 안 되는 불펜지는 오히려 토론토 쪽이 지금 더 심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러면 호프먼, 그 다음에 가르시아 이외의 선수들 하면 사실 이름 대봤자 별거 없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불펜에서도 약해지고 베리오스가 볼질 때문에 이닝까지 짧아지게 되면은 토론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약한 불펜진이 나와서 롱리프를 쳐줘야 되는 상황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브가 이제 이번 시즌에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주목해야 되는 유망주가 몇 명 있다고 했죠. 볼티모어의 3루수 마요 야수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의 딜런 크루즈, 그 다음에 제임스 우드, 얘네 2명. 근데 딜런 크루즈는 올해 조금 침묵하고 있고, 오늘 그 제임스 우드는 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투수가 오늘 나오는 콜로라도의 돌랜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조브, 얘네들이 이제 이번 시즌 루키 시즌을 치르는 핵심 유망주들이에요. 조브 같은 경우도 사실 데뷔전만큼이나 위력적인 공을 던지고 있지는 않아요. 구속을 조금 줄이는 선택을 했어요. 원래 100마일까지 던지는 선수인데 한 96마일 정도 선에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 타선 득점 지원이 좋다 보니까 3승 0패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홈런 한 방 정도 얻어맞을 거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비셋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뭐 클레멘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가장 홈런을 칠 수 있는 쪽이라고 따지고 보면 컬크, 스프링어, 보비셋, 그 다음에 게레로 주니어 딱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에서 홈런 한 방 얻어맞을 거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베리오스가 볼질로 먼저 기회를 주고 리드를 뺏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불펜까지도 토론토가 약해지면은 억지로 필승조를 무리시키지 않을 테고, 거기에서 나오는 추가 실점분의 디트로이트보다 토론토가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예상을 좀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트로이트가 정배당 받는 게 좀 납득은 되는 경기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신시내티랑 클리블랜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생각하는 거는 점수가 좀 덜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라면은 선발만 조금만 더 괜찮으면 그냥 클리블랜드 승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하필 오티즈가 선발이고 신시내티는 아포트입니다. 이 신시내티는 아포트가 내려가면 오늘 불펜에서 운영이 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어제 경기 사실상 다 때려박았다고 봐야 되고, 어제 이제 체콘이랑 이제 경기를 공을 치면서 초반에 또 못 치는 모습 분명히 나왔었고, 이 신시티 타격감의 기복에 대해서 저도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오티즈 상대로 얼만큼 칠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리블랜드 이래나 저래나 오늘 나올 수 있는 불펜진들이 이름값이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신시내티가 어제 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면서 애쉬크래프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패건까지 필승조 로저스까지 다 쓴 상황에 오늘 또 그거를 연투를 해주기에는 패건은 이미 패건도 연투고 1차전에 5대4로 타이트한 게임 했죠. 그러면서 패건, 샌들링, 애쉬크래프트, 로저스 뭐 다 연투입니다. 오늘 나올 수 있는 불펜이 뭐 없어요. 신시내티가 앞서는 거는 선발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선발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은 맞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오티즈를 얼마만큼 털어줄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걸 못하고 타이트하게 흘러가 버리면 불펜에서 오히려 진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은 클리블랜드 쪽이 되거든요. 그럼 신시내티가 불펜을 던져버렸을 때 이 실점 수준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언어보도 왜 9.5점 줬는지를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이거를 배팅하기에는 좋은 경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요 경기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배팅을 굳이 한다면은 언더 쪽을 좀 먼저 생각할 것 같기는 해요. 이 경기는. 물 한 잔 마시고 한 대 태우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장실 좀 다녀오십시오. 네. 졸려가지고 안 되겠다. 한 대 태워야지.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예. 숨을 내쉴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먹먹해진다. 하루 12시간이라면 아이고 순데스야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외로움마저 반으로 줄 텐데. 거지 같은 미련.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어필을 하자면, 저는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노래 끄고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렇게 구종별로 투수 분석을 하고 타자들 똑같이 구종별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다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봅니다. 좌우 투수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보고, 최근 타율 지표 보고, 상대편도 똑같이 보고, 불펜 기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체크해서 결론 내려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건 이렇게 한 경기만 해서 유튜브에 멤버십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기들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MLB에만 올인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세요. 주고 싶어 주다가 텅빈 내 맘 이별 하기 싫어 울다가 받기 싫어 버텨보다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이거 따봉 추천. 거지 같은 미련이 남아 추억을 주워 담아 잠깐만, 맞다. 노래 틀면 유튜브 못 올리는데. 오늘 저작권 그거 없이 해야겠다. 그 수익 창출. 여러분들 진짜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MLB 시즌 갈아 넣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주 찾아갖고 방송 많이 봐주세요. 진짜로. 전경기 다 보고 아침에 정리하고 경기 다 끝나면 최종 분석하고 밥 먹고 씻고 방송 키고 조금 쪽잠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경기 있으면 또 새벽에 경기 보고 반복이거든요. 진짜 시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저는 그 베팅하는 감을 여러분들께 판매하지 않습니다. 진짜 분석해서 데이터 자료 그리고 경기 본 거 내용 토대로 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뛰어가면은 이제 다음 경기는 이거 마저 가면은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그래서 일단 보는 건 언더 보는데 신시내티 불펜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신시내티가 선발이랑 타격 조금 이번에 시리즈에 좋다라는 거 그거 말고 불펜 싸움 가면은 사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안 좋은 게 호세 라미레즈랑 스티븐 콴 말고는 그나마 조금 치는 게 뭐 만자르도 정도고 하위 타선에서 막 아리아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보네일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타격이 좀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표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투 상태로 성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날 것 같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고요. 네, 그 상황에서 클리블랜드는 일단 불펜진을 다 꺼내실 수가 있고 수입전이다 보니까 총력전 들어갈 거고 이제 신시내티의 불펜진의 실점 여부가 이 언어볼에 갈린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배당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신시내티가 정배당을 받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신시내티가 타격으로 9.5점까지 줬다라는 걸 따지면은 타격이 좀 신시내티가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배팅하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신시내티의 불펜진이 조금 부하가 많이 걸려요.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는 불펜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실점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역배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 그래도 역배보다는 언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랑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것도 제가 템파베이 승을 드렸었죠. 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템파베이가 어제도 뭐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바즈 대 퀀트릴인데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선발 포수가 중요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즈 같은 경우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만약에 로르베트가 포수 선발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 경기는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경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새벽 2시 40분 경기다 보니까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예요. 포수는 그냥 어제처럼 그냥 데니 젠슨 나오는 게 이래나 저래나 제일 좋아요. 지금 이제 바즈도 이번에 지금 포수 합을 지금 보면은 좀 보여드리면 양키스한테 이 바즈가 털렸던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때 필라델피아였나?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상대했을 때도 결국에 지금 이 로르베트를 꺼내가지고 개 털렸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로르베트랑 나와가지고 세 경기 나와서 6.25, OPS가 0.830입니다. 0.830. 데니 젠슨이랑 ERA도 4.0이면 낮은 수준은 아닌데 지금 피안타율도 5푼 가량 났고요.
그 다음에 OPS도 지금 낮은 수준 자체가 1.4 정도 낮았어요. 0.14 정도까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로르베트는 투수 리딩 자체가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에 타격도 안 돼요. 타격도. 그래서 데니 젠슨은 일단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경기고, 그렇게 되면은 템파베이가 오늘 경기 클레빈저랑 베어뱅크스, 그 다음에 우체타 요 중에서 연투 한 두 명만 뭐 베어뱅크스 제외하면은 마무리는 어차피 타이트하면 나와야 되니까 페어뱅크스 제외하고 우체타 그 다음에 클레빈저 둘 중에 한 명만 나와주면은 로드리게스에다가 그 다음에 뭐 자완 필요하면은 몽고메리 써도 되고요. 그러면 불펜진에서 4이닝까지 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템파베이도 지금 조시로가 돌아오면서 타격이 그래도 브랜들로랑 같이 상위 타선에서 얀디 디아즈 나오니까 이제 심슨이 9번까지 빠질 수가 있게 되고, 이 라인업이 조금 더 괜찮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에 마이애미가 좌투수가 나왔다면 아란다가 빠지게 되는데, 아란다가 나오는 우투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 장타 노출까지 생기게 돼요. 그럼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템파베이 타선이 조금 더 풀릴 수밖에 없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수입전임에도 템파베이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양상이 되는 그런 경기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바즈도 지금 홈런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나마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0위 후반권 수준인 성적인 이 홈에서 홈런이 16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전체 홈런이 44개인가 정도가 되는데, 홈에서 이 홈런이 꽤나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템파베이도 원정 홈런이 쥐약이고요. 근데 이걸 언더로 가기에는, 그렇다고 장타 없는 경기라고 보고 언더로 가기에는 바즈도 그렇고 퀀트릴도 그렇고 지금 실점 수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 타격에서 누가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선발 투수 공략이 누가 더 가능하냐고 따지고 보면 구위적인 부분에서 바즈가 밀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퀀트릴이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피안타율이 너무나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옛날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퀀트릴이 좀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5이닝 버티기도 벅차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안 좋은 제구 속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고전할 가능성은 좀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타 상대 피안타율이 4할 1푼 7리가 나와요. 지금 오늘 뭐 심슨이라든지 좌타, 뭐 로우 두 명 다 좌타고, 월즈도 좌타고 다 좌타긴 한데 템파베이 라인업에 우타가 많이 없어요. 우타가 많이 없긴 합니다만 디아즈를 시작해갖고 지금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퀀트릴이 공략 당할 수 있는 바는 확실히 좀 나타난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수입전이지만 템파베이를 일단 보기는 보는 경기예요.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랑 세인트루이스인데, 와카가 지금 나오고 리브레토어가 나오는 이 경기는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이기면서 이 경기도 수입전이 되어버렸는데,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1차전에 로이 크래프트를 쓰면서 불펜을 한 명으로 끊었고, 어제 경기에서 어제 경기 리 이닝에 그 다음에 헤슬리 1이닝 하면서 필승도 2명 쓰면서 경기를 끊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불펜진에서도 결국 뭐 마츠, 그 다음에 뭐 메이턴, 그 다음에 마무리 상황 되면 헤슬리 연투하게 될 것 같고,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될 것 같고,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도 어제 경기 크루즈만 필승조를 썼다고 봐야 되고, 오늘 경기 1차전에 나왔었던 린치부터 시작해서 엘체그, 그 다음에 에스타베즈, 슈레이버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캔자스시티도 수입은 당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오늘 좌투수 나오는데 캔자스시티가 좌투 상대 공략이 타일만 보면 좀 되는 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페이스를 보면은 캔자스시티가 분명히 쉽지는 않은 경기는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와카 상대로 아레나도가 정말 천적인 모습으로 4할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4할 이상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레나도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득점 지원이 좀 잘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우려가 되는 경기입니다. 수입전이라 가지고 사실 이거를 세인트루이스가 타격에서 분명히 지금도 승리를 많이 하고 있고, 캔자스시티는 좀 고전하고 있다 보니까 타율적으로도 확실히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분위기는 더 좋게 나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게
이번 경기에 캔자스 시티가 정배당을 받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 세인트 루이스가 수입전이란 걸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경기, 그거까지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경기 전체 15경기 중에서 10경기가 수입전입니다. 정말로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 접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언더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미네소타는 선발이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고요. TBD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지금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미네소타 선발 투수가 매튜스가 나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튜스도 이제 이번 시즌 첫 등판을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하게 될 텐데, 매튜스도 사실 안정적인 피칭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뭐 선발도 모르는 상황에 연승 어떻게 할지는 감당할 수가 없고, 베이더가 일단 돌아왔어요. 베이더는 돌아왔고 벅스턴이 돌아올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코레아는 부상자 명단으로 빠져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미네소타의 라인업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토와이어에서도 어제 경기에서 1번 타자로 벅스턴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 오늘 안 나오니까 또 오늘도 안 나올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이더는 어제는 7번인가 나왔는데 이제 9번으로 좀 보고 있기도 한데, 지금 결국 오늘도 뭐 제퍼스도 그렇고 잘 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타가 나오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은 높죠. 왜? 오히려 오늘 선발 투수는 프레디 페랄타, 지금 어제 말했던 마흘, 그 다음에 그 전날 나왔던 로건 웹, 그 다음으로 이제 홈에서 ERA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누구다? 프레디 페랄타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피칭은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발야구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매튜스의 제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어차피 분석 안 하는 경기입니다. 배팅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도 없어요. 이미 미네소타는 연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타격감 너무 좋죠. 지금 어제도 안타 18개를 때려버리니까 그만큼 타격감이 정말 좋은 건 맞는데, 상대는 선발 투수 에이스 투수고요. 미네소타는 오늘 시즌 첫 등판하라는 투수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경기, 루키 데뷔전 이런 건 여러분한테 배팅은 추천 절대 안 드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제 카일 깁슨처럼 1회 털리고 갑자기 2회에 또 다른 투수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못하는 경기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컵스랑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바람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게 8.5점이 나오긴 했는데 이미 바람은 지금 오늘도 위글리 필드가 낮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람이 좌측에서가 아니라 지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바람이 붑니다. 오늘 컵스가 바람 강도는 좀 낮아요. 바람 강도는 전보다 좀 낮은 한 11m 11마일 11마일 per hour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오늘은 바람이 안쪽으로 붑니다. 바람이 오늘은 안쪽으로 불고요. 오늘 바람이 바깥쪽으로 부는 경기가 보자. 날씨 또 바뀌었다. 날씨 바뀌었다. 샌디에고 다시 비 안 온다고 바뀌었고, 보스턴도 비 안 온다고 바뀌었다. 아무튼 오늘 이거 바람이 좀 오늘 안쪽으로 붑니다. 오늘 바람이 안쪽으로 불어서 다시 기준점이 10.5점에서 11.5점까지 나오다가 지금 이제 8.5점으로 다시 낮아진 모습인데, 이거 캐논을 지금 어떻게까지 평가해야 될지 다시 보겠어요. 얘는 시즌 초반에 진짜 이게 반대 개꿀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얘가 나오면 퀄리티 스타트예요. 지금 보시면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7.2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수준하면서 거의 5경기를 퀄리티 스타트 수준의 피칭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월달에는 4사구가 지금 몸타 말고는 볼넷이 하나도 없어요. 제구까지 잡히면서 얘가 경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얘 구위 자체에서의 보는 이 평가 자체는 언제 털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실 위글리 필드에서 또 바람도 안쪽으로 불어준다고 하면 피장타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도 근데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이게 정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컵스 쪽으로 어제 화이트삭스가 이 불펜 운영을 하면서 이 꺼냈던 투수가 이제 배실이 어제 나와버렸어요. 이게 쓰면 안 되는 자원이거든요. 마무리를 해줘야 될 때 마무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득주자가 있을 때 선발 투수가 내려가면은 그거 맞고 한 번 더 올라와서 1.1이닝, 1.2이닝을 버텨줘야 되는 선수인데 얘를 어제 쓰면서 2.1이닝을 던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트삭스가 불펜이 없어져요 오늘 경기에서. 그 부분이 영향이 좀 커지죠. 물론 컵스도 불펜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레아의 피칭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레아 정도 구이면은 화이트삭스 탈 거면 지금 쳐야 되거든요. 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쿠에로부터 시작해서 그 루로즈도 마찬가지고 칠만 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늘은 컵스를 정배당으로 물고 들어가기에는 수입전이 되어버린 상황까지도 염두를 하면은 이거는 고려를 하기가 좀 까다로워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어제도 사실 마찬가지고 마흘 오늘이죠. 마흘 그 다음에 캐논 그 다음에 좀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오늘 또 메릴 켈리 그 다음에 뭐 곤솔린 저는 한 92마일짜리 공 던지는 애들은 전혀 신뢰를 안 하거든요. 레아도 마찬가지고 사실 언제 털려도 좀 이상하잖아요. 부빅 캔자스시티의 부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구속충이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 시점의 메이저리그 트렌드 상으로는 96마일 이상을 못 던지면 선발로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 공이. 그 한두 타석 돌아버리면은 90 그 이하의 공은 웬만하면 눈에 들어와서 컨택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캐논도 이제 좀 더 두고 뭐 그만큼 느린 건 아니지만 캐논이 그래도 캐논의 피칭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레아도 불안한 모습도 분명히 있고 컵스의 불펜까지도 저는 신뢰를 좀 못하다 보니까 타격은 당연히 좋아요. 지금 타격은 당연히 좋긴 한데 캐논의 피칭 성적이 무사사고로 이렇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한번 그래도 좀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어차피 수입전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수입전 차라리 노려 보더라도 오늘은 요거를 조금 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접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레틱스. 어제 이것도 사실 주의해야 된다고 좀 예측을 조금 사실 좀 회피했던 경기가 이 경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스 이제 4월달에 1회에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1회 피안 타율이 많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준까지 많이 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높은데 이제 그래도 곧잘 저 한 두 경기 잘 던졌죠. 잘 던지고 벌랜더도 제구가 잡히면서 이제는 6이닝을 던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어제 경기는 1대 0으로 연장해서 이 메이슨 밀러가 올라와가지고 전례 없는 진짜 수아레즈 그냥 데칼코마니 해버렸죠. 볼넷 내주면서 밀어내기로 볼넷 3개로 그냥 경기 밀어내기 끝내기로 나와버려가지고 이 수아레즈급 호러쇼를 해버렸는데 이제 오늘 경기 메이슨 밀러를 과연 꺼낼 수 있을지도 일단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제 심지어 또 버거슨까지 써버렸으면 사실 애틀레틱스가 불펜이 없어요. 예, 불펜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1차전에 도발만 나왔고 어제 도발 쓰면서 도발은 아마 오늘 못 나오겠지만서도 나머지 어제 나왔던 필승조들 다 연투가 가능합니다. 연투가 가능한 상황에서 애틀레틱스의 타격이 지금 이 오라클 파크에서 침체기가 좀 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가 수입을 노립니다만 어쩔 수 없이 샌프란시스코의 우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그리고 오늘 또 여기가 바람이 존나 많이 불어요. 위글리필드급으로 많이 붑니다. 오늘 바람이 외야로 위글리필드에서 그때 그 13대 몇 났던 경기 있죠. 1차전. 그때 위글리필드에서 바람이 22m per 마일이었어요. 마일 per hour. 근데 오늘 이 오라클 파크에서 바람이 21마일 per hour로 붑니다. 21마일, 22마일까지 바깥쪽으로 불어나가요. 여기에 대한 장타 우려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점수가 어제 타격만 보면은 점수가 나면 안 되는데 괜히 바람발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벌렌더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꺼낼 수 있는 불펜진 여유까지 생각을 하면 애틀레틱스가 또 막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언더를 일단 보기는 한데 추천 절대 못 드립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애리조나 콜로라도인데 와 이것도 진짜 개판이었죠. 진짜 잭 갤런 걔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로. 타자들이 그렇게 점수를 다 따라잡아 주는데 굳이 또 다 실점하면서 그렇게 점수를 내주다가 결국 난타전 돼버리니까 불펜 던져야 되고 결국 애리조나의 불펜진이 못 지키면서 그거를 또 따라잡혔다가 역전을 당해가지고 이제 14대 10이라는 미친 스코어로 이거를 개역배를 띄워버립니다. 저도 어제 사실은 애리조나 마행까지도 봤던 사람으로서 부주력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진짜로 이제 제가 애리조나의 불펜이 안 좋다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긴 한데도 그 이상으로 지금 털려버리니까는 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경기랐다라는 좀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돌렌타가 저번 텍사스 상대로도 진짜 거의 노이트 경기를 할 만큼 노이트에 가까운 경기를 할 만큼 진짜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켈리도 지금 원정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피칭하는데 홈에서 또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홈런 수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2차전 타격 수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절대로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시간으로 따지도 76% 구매율로 커버스 1위가 애리조나 승이에요. 애리조나 승.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주력으로 노리기엔 좀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린다. 물론 오늘도 메리 켈리의 안정감은 돌랜더보다 진짜 돌랜더 9위는 더 좋죠. 98마일 같이 때려박으면서 팍팍 때리고 나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 2026 시즌에 이 주목해야 될 투수 루키 탑 2 중에 한 명이 돌랜더예요. 지금 얘가 코어스필드 발도 있고 아직 뭐 시즌 초고 해서 ERA 좀 높게 나온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얘가 그래도 잠재력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커브의 날카로움과 함께 빠른 공이 구위는 확실하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 포텐셜이 터져도 이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타선이 상대가 애리조나고 애리조나 지금 캐롤부터 시작해서 날뛰고 있는 타자들이 꽤나 많죠.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는 애리조나 마이너스밖에 없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건 그나마 커버스 구매율에 비해서 의외로 할만할 수 있는 게 어제 경기를 이제 패배하면서 수입전이 아니게 됐어요. 이래나 저래나. 그런 부분에서 부담은 좀 덜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와, 조자연님 300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는 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미리 발송을 해 드립니다. 오늘 거도 일단 발송 완료했고요. 잠깐 엑셀에 좀 아이디 좀 써 놓을게요. 오늘 18일 24일 만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아무튼 말을 이어가면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애리조나의 핸디캡 승을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돌랜더도 무시할 수 없는 루키인 거는 맞습니다. 9위 자체에서는 그거는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는 반대였지만 사실은 이 콜로라도의 불펜진이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서도 LA 인저스랑 그 다음에 워싱턴의 불펜진의 성적에 잠깐 묻혀있는 폭탄이에요. 폭탄. 리그 최악의 불펜진이 지금 LA 인저스, 그 다음에 워싱턴인데 그 다음에 뽑으면 결국에 콜로라도거든요. 그 잠깐 좀 묻혀있는 것 뿐이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인 거는 어쩔 수 없이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약한 불펜이 애리조나인 것도 맞는데 애리조나가 사실 그렇게 어제 던지면서 불펜진 나름 얘네들은 이기려고 쓴 거거든요. 빅스, 그 다음에 긴켈, 톰슨, 그레이브먼까지 한때 얘네들이 다 어느 정도 한 가닥을 했던 애들이에요. 이번 시즌 성적이 근데 안 나오고 있어. 빅스 빼고는. 근데 지금 이번 시즌 그냥 유일하게
당장에 애리조나에서 지금 AJ 부상에다가 마르티네즈 부상 당한 상황에 유일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쉘비 밀러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쉘비 밀러가 그래도 오늘 나올 수 있고, 켈리는 이제 맞추는 피칭, 범타 피칭으로 7이닝도 진짜 버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선수고, 불펜 이 변수가 생기는 구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한 8회 정도만, 7, 8회 딱 2이닝 동안만 막아주면은 9회는 쉘비 밀러 턴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애리조나가 요것도 그냥 핸디캡까지도 일단 먹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 경기이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단 말씀은 드립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요. 계속해서 이제 구매율은 업데이트가 되니까 바뀌는데, 지금 당장에 해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구매율 상으로의 커버스 구매율 1위 경기가 애리조나 경기 79%입니다. 그 다음이 LA 다저스 77%. 일단은 커버스 구매율 1위 경기예요. 이 경기는 그만큼 프로토에서도 오늘 최저 배당 1.22배를 받은 경기도 요 경기입니다.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일단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매가. 그 다음에 LA 다저스, LA 인저스. 와, 어제도 이거 제가 걸러야 된다 했죠, 커쇼는. 다저스가 타격으로 그거를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또 개판하면서 이 경기가 7회에 말도 안 되는 경기 이제 실점이 5실점 경기가 또 나오면서 이게 이제 10대 8이었나요? 그때 당시 스코어가 7회 말이 끝났을 때 10대 7인가 10대 8에서 그렇게 해서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추가 실점까지 나와서 11대 9로 끝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오늘은 근데 다저스가 이겨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LA인저스 지금 치는 거 보면 곤솔린도 맞아야 돼요. 이게 선택지는 저는 뭐 오버가 맞다라고 일단 보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래 다저스가 지금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로 가장 많은 홈런을 치고 있는 팀이 양키스고, 그 다음이 LA 다저스인 만큼 장타가 좌투 상대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타율도 2할 7푼대로 형성이 되어서 리그에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팀 성적으로 다저스는 좌투 상대로 강한 팀입니다. 강한 팀. 이번 시즌은 좌상바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상대는 흔들리고 있는 기쿠치.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양상 자체는 당연히 다저스가 좀 치고 나가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곤솔린의 지금 9위를 보면요, 이거 LA인저스가 못 치는 게 말이 좀 안 되긴 해요. 사실 메이의 공도 눈으로 보고 쳤는데, 곤솔린 지금 92말 던지면서 이거 아무리 이제 변화구에 대한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그 못 칠 공이 절대 아니거든요. 눈에 들어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치면은 LA인저스의 약한 불펜진, 다저스도 불펜이 약해요. 그럼 불펜진들이 약한 서로의 상황까지 감안하면은 오늘도 점수는 9.5점 이상으로도 한 12.5라도 오버가 나야 되는 경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기준점이 9.5점이면은 나름 해자스럽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이제 시애틀의 경기인데,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브라이언 루, 그 다음에 마이클 킹 나오는데 수입전이에요. 와, 근데 이게 수입전만 아니면은 또 시애틀 한 방 노리고 싶다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언더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샌디에고는 불펜지에서 오늘 마이클 킹 꺼내고 어떤 식으로든 버텨서 이겨서 수입 피하려고 일단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샌디에고의 불펜지는 리그 2위예요. 2위. 정말 좋은 1위 아니면 1인가 2인데 정말 뛰어납니다. 2점대 ERA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시애틀, 브라이언루, 양키스를 두들겨 막아버리던 그 브레이킹 볼과 이 97마일의 빠른 공의 힘은 샌디에고도 당해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샌프란시스코래. 이 샌디에고가 어제 시애틀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시애틀은 마무리 투수 무뇨즈죠. 무뇨즈를 어제 경기에서 일단 꺼내 썼습니다. 꺼내 쓰고 그 전날 경기에서도 5대1로 경기를 하면서 일단 안 꺼냈었죠. 오늘 경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투수전을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뭐 당연히 지금 뭐 수아레즈 부진하게 했었지만 흔들리면서 LA 인저스 전에 시리즈 때 개치를 연병을 떨긴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든든한 모습의 수아레즈고 한번 그냥 흔들렸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샌디에고도 1차전에 불펜 뭐 완디 페랄타 쓴 거 말고 사실 뭐 생각하면은 어제 나왔던 애들이 다 필승조인데 걔네들 다 연투 가능한 상황이에요. 연투 가능한 상황이고,
시애틀이 지금 무뇨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없는 선수가 레규미나 정도밖에 지금 없는 것 같죠. 네. 걔 빼고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물론 이 레규미나 같은 경우도 구위적으로도 삼진 능력이 워낙 또 뛰어나고 ERA 관리가 이번 시즌 또 팀적으로는 네, 투수 불펜 중에서 두 번째로 잘 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필승조라고 할 수 있는데 걔 한 명이 빠지긴 빠져도 샌디에고를 못 막을 정도의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은 추세예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고 이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도 정말 이닝 히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샌디에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샌디에고가 홈에서 연승을 할 때도 이 70% 이상의 경기가 마헨 언더가 날 만큼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던 홈에서의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타는 사실 모르겠어요. 까다로울 것 같지만 이 투수력 자체에서는 샌디에고도 꿀리지 않는다. 결국에 시애틀도 오늘 경기 필승조 꺼낼만 하고, 이 경기 뭐 이미 경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입전이에요. 수입전이기 때문에 샌디에고 정배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